토지 저당권자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 갑이 있어요. 은행으로 돈을 빌립니다. 이 경우 은행은 갑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갑은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토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갑이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은 갑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해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갚지 않자 은행이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는 물론이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던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은 토지만의 저당권에 기초해서 토지만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요. 또는 건물까지 포함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죠. 요건입니다. 우리는 시험용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동. 일괄 경매 청구권의 요건은 나동입니다.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였어야 돼요. 즉 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나대지여야지 됩니다. 왜 그런지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넘어가셔도 돼요. 요건을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갑으로 같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의 요건은 나동입니다. 가동이 아니라 나동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부분 기억상 그림으로 좀 표시할게요. 자, 시간이 우측으로 갑니다. 저당권 설정이 이때죠. 그리고 나서 돈을 갚지 않죠. 이때 저당권 실행, 즉 경매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은 이거죠. 나동이라는 것이죠. 나동 사이에는 건물이 있죠.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지었고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이 된 거죠. 나동입니다. 제3취득자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우선 상환은요, 경매 대가로부터 받는 겁니다. 자, 제3취득자가 누구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입니다. 소유권 등이기 때문에 전세권도 가능해요. 수식선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저당권이 이때 설정이 돼요. 그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는 전세권 등을 취득해요. 그리고 나서 제3취득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다는 것이죠. 필요비는 이런 것이죠. 자산의 가치가 있으면 고장이 납니다.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자 고쳐요. 즉 수리비입니다. 이게 바로 필요비죠. 때로는 중축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죠? 유익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취득자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외우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경매 대가가 분배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집행비용이 최선순위로 배분됩니다. 경매 진행 과정상 송달비라든가 세입자 내보내는 비용 등이 최우선적으로 경매 대가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세 공과금입니다. 소득세라든가 지방세 등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필요비, 유익비, 이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이 됩니다. 불이에 대한 것이죠. 이 부분 제3취득자. 그 후 저당권자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즉 저당권자보다는 우선적으로 상환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상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제3취득자는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끝이에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의 객체예요.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따라서 담보물은 돈이 될 만해야 돼요. 관련하여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토지. 이 토지 돈이 되죠. 등기 되잖아요. 토지 등기부 있어요.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 있죠.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즉 돈이 됩니다. 이 건물 관련해서 토지 사용권, 즉 지상권 있죠. 이 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돼요. 드물기는 하지만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 있습니다. 전세권도 등기를 하죠.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이 부분은 민법상 얘기해요. 특별법에 뭐가 있죠?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라든가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가능해요. 관련하여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등기 가능하죠. 그런데 왜 저당권 설정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돈이 안 되냐면은 경매에 넘길 수가 없거든요. 왜 경매에 넘길 수 없냐면요.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붙어 다닌다는 거죠. 어디에 붙어 다니죠? 요역지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지역권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요. 이 지역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틀렸습니다. 설정이기 때문에 설정적 승계입니다. 권리의 이전은 이런 것이죠. 이 사람 소유였다가 이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즉 이전이죠. 그럼 전 소유자권 없어지죠. 그러나 저당권 설정 자체에서는요. 어떤 담보물권 이에 설정하는 것이지 이 담보물권 자체가 무슨 권리가 이전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설정은 설정적 승계입니다. 3번 일괄경매 청구죠. 일괄의 의미는 토지와 건물이죠. 즉 토지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당권 설정이 없었던 건물까지도 한 방에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저당권은 토지만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토지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게 아닙니다. 4번 지문이 깁니다.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문제죠. 저당권이 나오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봅니다. 그런데 나대지랍니다. 건물이 없어요. 따라서 볼 것도 없이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않는다 했으니까 맞네요. 5번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죠.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일괄경매 문제입니다. 요건이 뭐죠? 가동이 아니고 우리는 나동입니다. 설정 당시 나대지였고요. 경매 절차에서 동일한 소유자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에 건물이 존재했답니다. 건물 존재는 나대지가 아니죠. 첫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건물을 축조했다.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였다는 거죠. 요건 충족입니다. 그 후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되죠.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토지는 을 소유였죠. 따라서 동일해요. 그러므로 일괄경매 요건 충족입니다. 디귿, 저당권 취득한 후에 건물을 축조했다.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였어요. 그 후에 토지는 어차피 을 소유였고 처음부터. 그리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동일하죠. 따라서 요건 충족입니다. 중간에 병이 건물을 축조했다 이 부분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저당권 실행 당시 즉 경매 절차상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보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도 을이고 따라서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 즉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나대지였죠. 그러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후에 건물을 실축했답니다. 기억지문 보니까 일괄경매 문제입니다. 요건은 나동이죠. 문제 지문 자체에서 나대지였습니다. 요건 충족. 다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인 여부를 봐야죠. 토지는 갑소유. 지문에서 A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했다.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괄경매 청구 요건 미충족이죠. X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같이 봅니다. 지상권 문제예요. 자, 그런데 나대지죠. 따라서 지상권 없습니다. 지상권은 건물주를 위한 제도죠. 건물을 부시게 되면 사회 경제적 낭비가 되니까 지상권을 인정해줘 가지고 건물을 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나대지 애초에 건물이 없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리얼번 저당권 설정 뒤에 토지를 매수 취득했다. 즉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죠. 이 경우를 우리는 제3취득자라 그럽니다. 제3취득자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